1주택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. 첫 번째는 하나 더 사기, 그래서 2주택자가 되는 거죠. 그 다음 두 번째는 갈아타기. 부린이 입장에서 원칙적으로는 더 좋은 거가 더 낫다고 했어요. 덜 오른 걸 어설프게 찾다가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. 그러니까 급지는 함부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. 그럼 여기서 이제 갈아타기 할 수 있다, 한다. 실거주로 바로 안 된다,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해놓고 거주와 투자를 분리한다. 그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투자자고 투자자 마인드가 이미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김부투 구독자분들께 무조건 사라고는 당장은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. 먼저 이거를 진행을 하려고 해본다.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막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걸 먼저 한다. 갈아타기. 근데 저는 이게 안 돼요. 바로 거주는 물론이고 말씀하신 전세 끼고 하는 것도 안 돼요.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샀어요.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두 개의 길 중에 이제 일로 가는 건데, 부자가 되려면 이 1주택자를 벗어나셔야 돼요. 1주택자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. 1주택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. 아닌데요? 저기 압구정 현대 하나만 갖고 있던데요? 뭐 반포자에 하나만 갖고 있던데요? 그거는 결과물이에요. 정말 내가 사업 또는 아주 고소득에 어설픈 억대 연봉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고소득에 그런 게 아닌 이상 그거는 결과물인 겁니다.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서 저는 강남 아파트 갖고 싶어요. 강남에 사는 게 꿈입니다. 한강뷰 강남에 살 거예요. 여기 한강공원을 집 앞마당처럼 강아지 끌고 이렇게 설렁설렁 다니는 게 내 로망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소득을 모으기 시작하고, 물론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. 하지만 일단은 가겠다는 전제하에 투자 플랜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? 현실적인 전략을.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. 1주택 갈아타기로는 불가능합니다. 이제 소자본으로 2, 3천만 원 그걸 모아서 갈아타기로 거길 가겠다? 불가능하다. 그럼 어떻게 해요? 이 길로 가야 됩니다. 다주택자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. 자, 1가구 1주택 갈아타기가 되게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이 길로 가야 돼요. 원래 저는 이 정도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었어요. 왜? 당연히 이 길을 가야지, 자산가가 되려면, 부자가 되려면. 다만 지금은 다주택을 막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개수 늘리기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. 그런 게임의 룰이 아닙니다, 지금은.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시간을 내서 꼭 짚고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. 근데 결국에는 이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마음을 먹으세요. 어떤 마음을? 일로 가겠다.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. 하면 지금은 지금 그 트렌드에 맞게 꼭 주택이 아니어도 됩니다. 지금은 여기다가 플러스 B주택까지. 제가 부루마블의 예를 많이 드는데, 부루마블이 어떤 게임인지 알죠?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주사위 돌려서 땅 사고 호텔 짓고 남이 나한테 걸리면 돈 주고. 본질은 부루마블이 자본주의 게임이에요. 자본주의 사회인데 부루마블하고 현실의 차이가, 판돈이 그건 주고 시작하잖아. 근데 현실은 안 그렇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계속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월급을 주는데 그것만 계속 받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?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 한 달에 그 한 바퀴 돌면 20만 원 주나요? 월급으로 치면 한 200만 원인 거예요. 그걸 받아서 조그만 거를 하나 산다. 그러면 다들 뭘 사고 싶죠? 서울을 사고 싶고 이쪽에 뉴욕을 사고 싶고 파리를 사고 싶고 한데 그거 못 산다. 그래서 눈높이를 낮춰야 되고, 그래서 우리 무주택자 뇌구조 영상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게, 내가 생각하는 집이라는 거에 대한 눈높이도 좀 낮춰야 된다. 그럼 그걸 낮춰서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? 이렇게 4분면이 있으면 여기 아시아권, 그럼 여기 뭐 타이페이, 뭐 홍콩 이런 데 있잖아요. 그쵸? 저 이거 매니아거든요. 그래서 하나를 사죠.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어디 저기 전국 비규제 지역 뭐 이런 거고 수도권 외곽이고 그런 거예요. 아니면 수도권 내부로 치면은 빌라고 오피스텔이고. 성에 안 차지만 그거로라도 해야 된다. 왜? 이렇게 돌아서 받는 것보다 요걸 늘려가는 게임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이렇게만 해서 저축해서는 답이 없는 게임인 거예요.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의사결정이죠. 요거를 요쪽으로 갈아탈까? 근데 이거는 완전 퀀텀 점프고 보통 여기서 한 요 정도로 갈아탑니다. 그럼 2년이 됐어. 2년 비과세. 그렇죠? 예를 들어 이거 두 바퀴 돌았어. 그런 룰이 있다고 칩시다.
근데 자,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이자 어떻게 보면 통찰인데, 비과세 전략이라는 건 아주 좋은 전략이긴 한데, 이 브루마블로 예를 들면 홍콩을 하나 샀어. 그러면 2년 실거주 비과세죠. 그거는 무슨 확률과 비슷하냐면 2년 뒤에 요 자리에 다시 와야 이거를 갈아탈 수 있다, 이런 것과 비슷한 확률이에요. 비슷한 어려움. 갈아타기가 한 번에 딱 이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한데, 이걸로 자산을 증식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. 내가 옮겨가려는 데는 아직 안 뜨겁고, 내가 갖고 있던 건 뜨겁고, 갔는데 그게 또 내가 보유했던 2년 동안 또 뜨거워야 되고, 이게 되게 어려운 투자다. 오히려 다주택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. 사람들은 다주택이니까 뭔가 이게 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. 이게 훨씬 더 어려운 투자예요. 이 길로 가야 돼요. 아, 지금은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요거를 이제 포함시키는 거예요. 비주택까지. 내가 규제 지역 하나 있어. 비규제 지역 하나 있어. 그러면 뭐 공시지가 1억을 하든지. 공시지가 1억 그거 위험하다고 하던데요. 그게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활용해서 전국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애가 있는 거고, 지금 쟤는 너무 저평가인 애가 있는 거고, 그 하나가 위험한 거 아니에요.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. 부동산 투자 위험하던데요. 그죠?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나가면 찾길 위험한데요. 뭐 끝도 없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뭐 오피스텔, 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근린상가, 꼬마상가라든가, 가끔 인터넷 댓글 보면 다주택자들 막 엄청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제 곡소리 난다. 그런 거 쓰고 있나요? 그거는 다주택자를 너무 얕본 겁니다. 더 정확히 표현해서는 뭐 다주택뿐만 아니라 이런 부동산 자산가들을 너무 얕본 거예요.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있지 않죠. 뭐 아무 생각도 없이 막 늘렸겠어요?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이걸 걱정해 준다? 자, 정리를 해드려요. 갈아타기는 어떻다고요? 이것도 엄밀히 말해서 그동안 자산을 좀 증식했던 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, 내가 몇 년 전에 사놨던 게 있어요. 꽤 지금 괜찮은 게 하나 있어요. 이분들은 무턱대고 어설픈 거 하나 사는 것보다 일단은 요거를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. 어설픈 거 뭐 한 1억에서 3억짜리 샀다가 오히려 이거 세금 다 날라갑니다.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먼저 일단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, 그렇게 해서 한 번 정도는 옮겨간다. 한 번 적절히 갈아타는 게 성공했어.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길로 가야 됩니다. 이게 무슨 길이에요? 지금은 2주택자, 결국은 다주택자, 비주택 포함 부동산 자산가의 길로 가야 된다. 그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, 그나마 그래도 평범한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뭐예요? 이거를 적절히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가요. 한 3, 4개를 팔아서 한 번에 가기도 하고, 계속 세월이 흐르면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옮겨갑니다. 그러면 이게 투자는 평생 하는 거거든요.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투자자분들도 보면 가만히 그냥 맨날 놀고 있지 않아요. 물론 한 번씩만 어디 멀리 가서 충분히 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긴 하죠. 근데 가서도 또 무슨 생각해요? 또 뭐 재미난 투자할 거리 뭐 없을까? 아니면 좀 더 재미난 사업거리 뭐 이런 거 뭐 할 거 없을까?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계속 이게 적절히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. 그래서 1주택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요거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, 근데 내가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? 그러면 이 길로 가면 됩니다. 그리고 이 길로 가야 된다. 그럼 다주택자는 마냥 행복할까?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 다주택자의 뇌구조, 속마음, 그걸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